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콜롬보입니다. 우리 특수경매훈련단은 2018년 초반에 서울 논현동 거평타운 101호에서 창설되어서 유치권, 법정 지상권 등 아주 특수한 경매 분야의 영역을 연구하고 이 분야에 활동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굉장히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겨우 이제 2년도 활동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활동을 쉴 수밖에 없었다가 이제 다시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만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이론과 뼈는 활동,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공유함으로 우리 모두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말이죠. 실력으로 정직하게 아주 선한 마음으로 돈을 벌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들만 저희 특수경매훈련단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유치권 잡고 돈 버는 특수경매훈련단에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보이는 책들과 제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책 8권은 제가 2020년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 짬짬이 쓴 책들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L. 이 책은 유치권과 MPL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펄고 법정지상권 허물기. 또 뭐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이렇게 해서 유치권에 관한 책들이 4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추천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못했던 대면 강의가 2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에서 시작을 합니다. 얼굴 보고 강의하실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6억에 짓다 멈춘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낙찰받다 보니까 24억 원 땅이 딸려왔다. 이거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번에 1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얘기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서 지루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24억 원 땅이 딸려왔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가치는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6억 주고 산 빌라가 지금 100억짜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 연유를 지금 그리고 방법, 그까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진저법 장현리. 저는 진저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정부에서 진저법을 만드는 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철도 안 가는 그 동그라미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서울인지 의정부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동네에다가 아파트만 막 지어서 분양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아파트 값도 안 올라요. 다니면서 말이죠. 왔다 갔다 서울 출퇴근하러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 진저법 장현리 이제 마지막에는 산림교육원이 있습니다. 산림교육원에서 이제 그 고개 하나 넘어가면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광릉 수목원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앞에는 미주 이교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산책로가 있죠. 다리부터. 이 장현리 사륙의 2번지 외 2필지에 짓다가 멈춘 35평짜리 전용 면적 35평, 분양 면적은 45평짜리 빌라 이 12세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경매는 이제 토지 감정가까지 포함해서 28억 8,500만 원인데
토지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토지가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탁회사는 명의만 소유자고 토지 권리는 실제 우선 배당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지고 있으므로 신탁회사가 뭐 토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경우는 신탁회사 측에서 토지 차적을 궁리를 해야 됩니다. 2015년이 저물어가는 무렵에 저는 이거 6억 1,390만 원에 이걸 낙찰을 받게 했습니다. 낙찰 받기 전에 신탁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토지 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막상 낙찰 받고 나니까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땅값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제가 아주 정신없이 바빴었습니다. 경남 사천의 골프 연습장 10,000평을 NPL로 사들여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경매 신청해서 타운하우스를 만드는 생각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 경남 고성 바닷가에 이제 5,000평 되는 조선소를 낙찰받아서 오토 캠핑장 만들려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일단 이 빌라는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유치권자한테 유치권을 신청했는데 이 유치권자에 대해서 유치권 신청한 게 아니고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이 인도명령이 2년 만에 인도명령 결정이 났어요. 나 이런 인도명령 처음 봤습니다. 왜? 경매계에서 이제 인도명령 신청 기각했어요.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는데 항고심에서 얼마나 법리적으로 연구를 하셨는지 꼬박 2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또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한다고 처박아 뒀는데 또 신경을 건드리는 게 이 유치권자들 말고 또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한 사람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면 말이죠. 여기서 법무사들이 법을 조금 안다고 유치권 만들어줘서 먹고 살려고 하는 진짜 유능한 법무사들이 덜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 법무사가 뭐 2,000~3,000 명 되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 변호사 3만 명 시대니까 이거 뭐 서로 밥그릇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사라고 하는 짓이 유치권 만들어주고 여기서 돈 나오면 나눠 쓰는, 이건 좋지 않죠. 나쁜 법무사들이 멀쩡한 사람들 부추겨 가지고 지급 명령하라고 시키고 그거 근거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이 혼을 좀 내줘야 되는데 이 고소장 내고 시간이 없어서 고소인 진술도 못할 그런 판국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유치권도 완전히 없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이 물건입니다. 2014 타경 30691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감정가는 28억 8,500만 원인데 최저가 4억 8,400에서 6억 1,39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사진입니다만은 이 뒤에 이제 등기부하고 주의사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맨 등기부 밑에 보면은 주식회사 엘레강스 2억 3,700 만 원 유치권, 또 칠성 디자인 3억 5천만 원 유치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뭐 한 6억 원 정도의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압류 해 놓은 사람은 10몇 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공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관한 그 문제는 또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2017년 제가 이제 이거 삼원건설이라는 건설법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소장을 만들어 주고 이제 이 신탁회사 돈을 안 주니까 소유권 말소 이전 청구 소송을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참 말 안 들어요. 그때 접수 안 해 가지고 그다음 날 2018년에 접수했는데 이 2018년에는 말이죠. 집합건물 제20조에 대해서 기존 판례를 뒤집어 엎는 새로운 판결이 대법원에서 2건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사실 재판이 상당히 힘들었더랬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집합건물법 제20조가 뭡니까? 이 대지권이죠, 대지권. 여기도 대지권, 12세대 대지권을 달라고 제가 지금, 신탁회사에다가 소송을 하는데, 이 대지권이 그냥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이 대지권은 신탁회사 사실 들고 가는 것 자체가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유 면적에 대한 전유 면적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요. 전유 면적이 팔리면 대지권도 팔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 빌라에 말이죠, 토지하고 건물 대지권과 전용 면적 부분이 따로따로 거래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장에서 이제 청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제 삼원개발 주식회사하고, 피고는 이제, 피고 두 사람이에요. 토지자산 신탁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뭐 그린 아이리스하고, 이 두 개인데, 이 그린 아이리스는 망한 회사고, 토지는 토지자산 신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내 땅 내놔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사실관계, 나는 이거 낙찰 받았다. 낙찰 받았고 경락 대금을 전부 납부했는데, 자, 이 감정은 28억 8,500만 원. 여기에 토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숙탁인으로서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은, 이게 적법한 신탁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래서 자,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이 부동산, 이 지상에, 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특별 승계인이죠. 자, 낙찰 받았으니까 원고에게 이 토지 소유권을 주고, 피고인의 토지 소유권을, 자, 신탁해서 토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 부득이 소송상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원고는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취득했다. 감정가 28억 8,500에는 이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보면 여기에 토지 값이 다 포함되어 있어. 토지 건물. 자, 전체 28억 8,500만 원이 이제 감정가인데, 대지권을 제외한 감정은 19억 3,4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9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땅값이라는, 땅값을 주고, 감정 땅값을 주고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땅값 왜 안 주느냐? 자, 여기에 판례를 보자. 대법원에서 2010-71578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 신청을 판결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이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 부분은 이 건물이 이제 전유 부분이죠. 뭐 301호, 301호, 201호, 202호 처분에 따르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따로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방법이다. 또 대지 소유권이 없는 구분 소유권이 발생함으로써 이 굉장히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의 안정과 합리적인 규율을 도모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토지와 대지권과,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항상 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제가 원고가 대지권을 취득하는 건 당연한 권리로 인식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4층짜리의 이제 4층짜리 연립주택으로 그렇게 받았는데, 봐라, 4층에 지붕까지 다 쳐져 있고 기둥, 지붕, 천장, 슬라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집합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요것만 이제 제가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4층까지 다 되어 있는 그 사진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 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외의 제3자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다시 대지 사용권으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제3자가 이게 이제 선의의 이제 소유자인데, 이런 경우 여기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4층짜리를 짓는데 우리가 4층까지 다 그렇게 지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신탁, 대한 토지 신탁, 토지 신탁 투자 신탁,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3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한 거죠. 재판에 이제 그 사실이 다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종래는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 신탁 계좌를 맡긴 경우는 찾아올 수 있지만은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에 선고한 거 보면은 건축 허가된 건물에 층고가 허가받은 층까지 올라가지 않은 경우에 토지를 찾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건축물은 4층 건물 중 4층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이게 뭐냐? 집합건물법은 이 대지권에 관해 가지고 규정을 해놨는데,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은 처분된다. 또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규약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몰라도, 근데 그런 규약이 정해져 있는 데는 없습니다.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손으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근데 이 판결문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판결이 내리기까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고, 이 판결문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 이 판결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6억 주고 산 게 이제 그 24억짜리 땅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이게 90억이 넘는 그런 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강의 시간이 길면 지루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은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거 보면 참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몰골에서 잘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